아직은 아기라고 생각을 해서. 이때 아니면 언제 놀아요. 탁상행정 같은 느낌? 애들이 수업하는 거 하루만 봐도 알 수 있을 텐데. 나는 내가 유치원도 못 보내는 엄마가 될 줄은 몰랐어. 전쟁이었네. 전쟁이지. 저는 지금 현재 육아휴직 중이에요. 근데 다행히 3년 정도 가능을 해서 언젠가는 얘를 이제 기간을 보내야 되는 아이인데, 근데 올해 4살 되니까 왜 어린이집 안 보내냐, 엄마가 끼고 있으면 사회성이 개발이 안 된다. 지금 임신 9개월째라서 둘째도 나오면 엄마 진짜 힘들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서, 미세먼지 심한 날 천식이 생겨가지고 없었었는데 천식도 생기고 이러니까 아픈 아이를 계속 어떻게 돌보는 것보단 차라리 집에 있어도 아프긴 하지만 집에서 제가 키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이쪽이 새로 이제 생긴 뉴타운이다 보니까 인구는 점점 유입이 되고 있는데, 대기를 이제 와서 하면은 기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못 들어가는 아이들이 많아서 대기가 많은 상황이에요. 저는 4살 여름쯤 했는데 그때도 한 30번대 하니까는 3군데 넣었는데 다 연락 오는 곳은 없었어요. 저는 아기가 기저귀 떼고 말하고 이제 혼자 의사 표현 할 수 있을 때 보낼 생각이었고, 원래 자체가. 왜냐면 요새 워낙 문제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불안한 마음에 그런 것도 있었고, 그러다가 아기가 이제 좀 더 이제 친구들이랑 노는 걸 좋아하는 모습이 보여서 기관에 보내볼까 했는데 대기가 워낙 오래 걸려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마음 맞는 엄마들끼리, 기관에 못 보낸 엄마들끼리 모여서 공동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. 하원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받는다기보다는 이제 재미있는 다양한 활동을 좀 시켜주고 싶은데, 이쪽 지역은 선생님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좀 하지를 않으셔요. 워낙 좀 멀다 보니까. 그리고 만약에 들어오신다 하면 가격이 좀 더 비싸게 책정이 되고,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부나 지자체에서 선생님들을 좀 초빙해가지고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 프로그램을. 네네. 네. 10월 달쯤에 이게 시작이 된다고 해서 유치원들에 전화를 걸었어. 내가 목표한 유치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. 그 유치원이 처음 학교가 끝나고 1월이 다 돼가지고 했을 거야 아마. 거기 사립이지. 사립이지.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기 전에 다른 유치원들도 넣어야 되잖아. 이 유치원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근데 우리 동네에 딱 유치원이 2개가 있어. 그 딱 2개가 사립이고 나머지는 공립이야. 다 학교에 있는 병설 유치원. 근데 방과후가 되는 게 저거밖에 없대. 하나밖에 없대. 지금 그러니까 병설 5세가 들어가서 5세를 받아주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. 그럼 내가 넣을 수 있는 게 딱 3개야. 근데 그 중에 처음 학교로에 딱 2개가 들어왔어. 그래서 그걸 2개 다 넣는데 다 떨어졌지. 이제 난 다 떨어졌으니까, 그리고 이 유치원은 아예 오픈도 안 했으니까 다른 유치원들은 넣어야지. 어떻게든 넣어야 될 거 아니야. 이제 그때부터 막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하는 거지. 나는 내가 유치원도 못 보내는 엄마가 될 줄은 몰랐어. 결국 유치원도 못 보내는 부모가 됐고 어린이집으로 돌렸는데, 정말 막판에 2월달 거의 마지막에 가서 원하던 데에서 연락이 온 거야. 가까운 데에서. 그래서 정말 운 좋게 들어갔어. 전쟁이었네. 전쟁이지. 특히 이제 그 사는 지역이 용인은 특히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도 제일 핫했고, 그 용인 지역의 그 육아 환경 이런 거를 이제 애를 키우면서 느꼈을 때 좀 개선돼야 되는 문제 또는 개선돼야 되는 부분. 그냥 우리가 유치원 교육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빌고 빌면서 쫓아다니는 거야. 돈 내고 가야 되는 그런 데를 돌 수도 있는데, 그냥 마을 안에 엄마 손잡고 가서 자유롭게 놀고 책 읽고 이런 공공형 시설들도 많으면 그런 식으로 지원이 장기적으로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. 공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공원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차를 태워가지고 뭐 킥보드나 자전거를 싣고 한 20분은 나가야 돼요. 차를 타고.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. 근데
게 노인을 위한 복지도 좋고 뭐 어린이를 위한 복지도 좋고 성인을 위한 복지 모든 국민을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를 다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약간 탁상 행정 같은 느낌? 정말 유치원 앞에 나와가지고 하원하는 애들만 봐도 아 이런 정책이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진짜 애들이 수업하는 거 하루만 봐도 알 수 있을 텐데 탁상 행정만 하지 말고 좀 그런 부분을 실제로 나와가지고 그냥 엄마들의 얘기를 듣고 어떤 점이 정말 부족한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자유롭게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럼 어떤 지역은 아이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고 어떤 지역은 그렇지 않게 되잖아요. 그런 거를 앉아서 알 수 있을까? 과연?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는 건 이게 선택이 아니고 마치 이게 일종의 인생의 코스가 된 거야. 이 아이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다음에 유치원을 가. 그러면 이 교육 과정을 그냥 초등학교를 다 가는 것처럼 세팅을 했으면 좋겠어. 그냥 아예. 정규 과정으로, 그렇지. 교육처럼 이것도 완전히 그냥 세팅이 돼서 정부에서 그러면 모자르지 않을 거 아니야. 당연하게 그 사람들이 그걸 준비해야 되니까. 근데 이거를 지금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고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. 누가 유치원을 안 보낼 건데. 그 나이 아이들. 집에 있는 엄마들도 다 보내. 그래, 다 보내. 어떻게 교육할 건데. 근데도 여전히 그건 선택처럼 남아있잖아, 선택지처럼. 우리 근데 어린이집 보낼 때도 정보가 막 저는 그냥 진짜 되는 대로 보내요. 저희도 되는 대로 좀 보냈죠. 가까운 데로 갔어요. 그냥 진짜 그냥 원장 선생님이랑 상담 통해서 그냥 느낌으로 느낌으로 아 나랑 맞다. 네, 항상 느낌 촉으로만 그냥 육아는 촉이 좋아요. 저희는 이제 보육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강했잖아요. 근데 이제 어리니까. 내 주변에 안 그런 어린이집도 마음에 안 들어서 몇 번씩 그러니까. 옮겨 다니는 엄마들도 있죠. 내 주변에는 결국에는 안 맞아가지고 회사 그만둔 엄마도 봤고.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이니까 좀 약간 실생활에서도 그런 짜증이 좀 있죠. 일이 들어왔는데 못하면 이제 그날 하는 우울하죠. 상황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. 그럼 우울하고 이러다가 평생 일 못하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나이가 먹어가니까. 맞아. 나이를 안 먹으면 괜찮을 텐데 나이도 먹어가고 일을 안 한 것, 그 경력 단절도 한 해 한 해 늘어가고. 그럼 내가 CEO라고 생각했을 때도 뽑고 싶지 않고. 그렇지. 그런 부분. 예전에는 내가 벌어서 그냥 쉽게 썼다면 지금은 약간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불편하죠. 네. 그리고 내가 또 딸을 키우니까 그 모습을 얘가 또 닮으면 어떡하지? 익숙해지는 거죠. 엄마의 그런 모습이. 네, 그럴까 봐. 엄마는 집에서 왜냐하면 세인이가 딱 그 말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뭐 엄마는 집에서 일을 하지, 그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큰엄마는 아직 아기가 없으니까 큰엄마 일하러 갔어 이러니까 그 요리하고 설거지하러 갔냐고.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보는 그게 그렇게 딱 된 거예요. 시각이. 아니야, 큰엄마는 회사를 다녀. 그러니까 회사를 다녀? 왜냐면 회사는 아빠가 다니는 거거든요. 그치, 애 입장에서. 애 입장에서 그 얘가 이제 보는 환경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. 그래서 그때 약간 얘가 이게 익숙해지면 어떡하지?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했죠. 결국 애한테 결국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걸 어쨌든 좀 희생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나는 그게 그래서 직업군으로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. 그니까 아이 낳고 키우면서 제일 많이 참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그 직업이 뭐냐? 엄마다. 얼마나 사회생활보다 힘들어. 뭐 그런 거 있었는데 뭐 제일 많이 참고 뭐 제일 많이 이렇게 뭐 혹독하게 막 보냈는데 피인 없다. 뭐 이렇게 경력으로 하나도 남지도 않는다. 그러니까. 그런 글들을 봤어요. 뭔가 공감되죠, 그런 거 보면. 얼마 전에 내가 화성 갔는데 거기 다 노키즈존이더라고. 맞아. 그런 거 많아. 앞에 카페들이 일제히 다 노키즈존. 심지어 만 5세도 아니고 만 13세. 맞아. 13대까지. 맞아, 뭐 10몇 세야 거의. 맞아. 초등학생 들어오지 말라. 애 있는 게 죄인 것처럼 안 되겠네 이러고 그냥 바로 그냥 돌아서는 거지. 애가 좀만 떠들어도 조금 떠들 수 있는데 맞아. 떠들어도 막
그리고 또 이거 보여준다고 뭐라고 그러는 보여준다고 맞아. 그럼 맞아 보여준다 뭐라 해. 조용히 시키려고 보여준 건데. 지금 저희 막월 10만 원씩 이런 거 받고 있잖아요. 근데 얘네가 지금 5세 반이 모여서 얘네 10만 원을 우리한테 주지 말고 이거를 이제 모아서 한 인력을 써서 이제 뭐 방과 후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돌봄이라든지 지금 돌봄은 지금 또 되게 학대로 문제 되게 많대. 뉴스에 나왔잖아요. 애기 그 작은 애기 걔는 지원금도 더 많이 나와. 총 따지면 30만 원이에요. 걔 돌전이니까.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사실 5명만 모여도 150만 원이에요. 그러면은 그 5명을 봐줄 그 인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봐주신다거나 나라에서 그러니까 공립 보내는 거나 아니면 병설 보내는 게 사실 안전함을 위해 보내는 거잖아요. 사고가 없으니까. 이유는 뭐, 그거 하나 시설이 좀 낙후돼도 그냥 좀 그냥 이해하고 보내자. 이게 그냥 사고가 없으니까. 사고 위험이 적으니까. 조금 더 책임을 지는 느낌? 공무원들이 그래도 봐주니까 이런 생각에. 그래서 나라에서 그런 인력을 뽑아가지고 우리한테 지원해주지 말고 그러니까 돌전 얘기도 30만 원 주지 말고 차라리 인력을 한 명 뽑아서 그 인력 한 명이 아이 몇 명을 보고 차라리 그 인력에 투자하는 게 맞아. 사실 10만 원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. 그리고 막 뭐 워킹맘이라고 뭐 이렇게 워킹맘만 지원할 수 있어요. 아닐 수도 있고 엄마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가 혼자 봐야 되는 엄마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대체 인력들이 좀 많아가지고 상황에 맞게 좀 봐줄 수 있는 상황. 왜냐면 다 일 때문에 여기 수원은 특히나 그 직업 때문에 그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. 신부님도 없고 친정엄마도 없고 맞아. 서울 경기권이 특히나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좀 그런 인력들이 많이 배치가 되면 지금 사립 유치원이 좀 투명했으면 좋겠어요, 사실. 지금도 불편해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. 사실. 나도 지금 현재 좀 다니고 있으니까 네, 혹시 이런 마음이 나도 참. 그래서 아까 나도 순간 이름 나왔다가 이름 나왔다가